실제로 이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정말 강남 엄마들의 실제 사례들을 듣고서 저한테 취재를 요청을 하신 거였어요. 23구 내에서도 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이건 진짜 제가 카페에서도 그렇고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기도. 근데 여기에는 사실 조금 맹점이 있는데 외국인 인구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게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인터뷰를 요청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 돈 내산과 같은 느낌으로 내 기사 내가 읽는 그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7월 2일에 중앙일보 지면 기사에 실렸습니다. 경제면인데요.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에 제 인터뷰 내용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번 기사를 이제 보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가져와 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7월 2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5억이면 건물주, 일본 유학생 둔 엄마, 도쿄 빌딩 사버렸다. 강남 엄마들의 일본 부동산 리츠 투자기라고 해서요. 오른쪽에 제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의 저자 노윤정 백승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실명이 나왔죠.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실제로 이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정말 강남 엄마들의 실제 사례들을 듣고서 저한테 취재를 요청을 하신 거였어요. 즉 실제로 여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시는 김모 씨가 도쿄에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 살기를 원하자 일본 부동산을 사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써있는데 진짜라는 거죠. 이런 니즈가 많다는 소식에 이제 저를 만나 뵙게 된 거였습니다. 인터넷 기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 얼굴 있고요. 실제 일본 부동산 시장은 뜨겁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기존 맨션 평균 거래 체결가는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 올라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맞습니다. 도쿄 23구의 신축 맨션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처음으로 1억 엔을 돌파하면서 억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사실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시죠. 꼭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가로치고 교보문고 치고 전 회사 이름까지 나왔어요. 예, 저 교보문고 본사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2019년 도쿄에 한 상가주택을 사서 매달 월세로 8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이 건물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한 뒤 다른 상가 건물을 샀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투자에 대한 이야기 제 얘기죠. 그리고 여기 리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이제 시작함에 앞서서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시네요. 도쿄는 50년까지 증가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특히 도심으로의 집중화가 진행 중이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온도차가 뚜렷하다라고 하고 있죠. 일본 인구 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도쿄 23구를 포함해 주변 수도권 도시인 사이타마, 카와사키, 그리고 규슈권역이 후쿠오카 지역 등 총 4곳이었다. 사실 각 조사하는 단체의 결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모든 건 예측이니까요. 그들만의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부정확한 부분도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도쿄 23구의 전체 인구는 2020년과 비교해서 30년 뒤인 2050년에도 증가하지만 23구 중에서도 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개구, 가츠시카와 에도가와구는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23구 내에서도 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이건 진짜 제가 카페에서도 그렇고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기도. 제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일본 투자 완전 정복이라는 카페인데요. 여기에 제가 인구가 감소한다는 에도가와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끝자락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도쿄의 도심 5구는 요 왼편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스미다구를 넘어서 강을 넘어서 나오는 에도가와 구입니다. 아라카와강과 에도가와강 사이에 있는 특징이 있기도 해서 사실 일본인들한테 에도가와구를 얘기하면 약간 잠기는 동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제 그 자연재해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하자드 맵이라는 곳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뻘건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자드 맵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요. 하자드 맵은 실제로 자연재해, 홍수나 쓰나미 같은 게 왔을 때 최대로 얼마나 잠길 것인지를 상정해서 그것을 표시해주는 하나의 맵이에요. 이 화면에서처럼 빨갈수록 많이 잠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3m가 넘어가는 그런 좀 낮은 지대에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에도가구에 이제 23구 랭킹도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보시면 가구당 인원수가 2.3명 정도 패밀리형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많은 것도 한 25,000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주쿠구의 그 오호쿠보, 신오호쿠보 아시죠? 거기가 이제 34,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에도가와구가 25,000명. 되게 많죠. 그리고 출산율이 높습니다. 에도가와구가 1.38명. 그리고 상주지와 취업지가 같은 구내인 사람의 비율. 이 말은 내가 살고 있는 것과 내가 일하는 곳의 지리적 위치가 같다는 곳이잖아요. 에도가와구가 65.8%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냥 단순한 배드타운이라고만 볼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쪽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직업도 확보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빈집이 많은 구도 랭킹 3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 이제 임대 시세나 노선도나 이런 걸 조금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근데 여기에는 사실 조금 맹점이 있는데 외국인 인구. 를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에도가구에 인도인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제 인터뷰가 실린 내용입니다. 일동 맨션을 매입한 경험이 있는 백승의 도움을 받아서 매입 방식을 알아봤다. 이제 첫 번째는 저처럼 일동 맨션 하나의 꼬마 빌딩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실제 당시 투자 금액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매입했을 때 투자 금액 같은 것을 같이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현재 대출 금리 수준은 2%대 초반이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이죠. 지금 신규 법인으로 투자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의 금리입니다. 그리고 타워맨션이나 고급 맨션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아파트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타워맨션을 구입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철저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익형, 즉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재로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작은 원룸 맨션에 투자하는 방법, 하나의 구분 맨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룸 오피스텔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죠. 그래서 1,000만 원대부터 도전해 볼 수 있는 맨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출 없이도 바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왔던 용어 중에 헷갈리는 게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동 맨션, 일동 아파트, 일동 빌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타워 맨션이 뭐냐, 아파트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구분하는 컨텐츠를 이어서 한번 찍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뷰가 이것보다 훨씬 깁니다. 그것은 바로 더 중앙 플러스라고 해서 중앙일보의 유료 플랫폼이에요. 이곳에서 1차적으로 제 인터뷰가 6월 3일에 실렸고요. 그리고 7월 2일에 이 내용이 약간 추격되고 요약된 버전으로 지면 기사로 같이 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유료 기사라서 다 공개하면은 저 혼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앞에 부분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만 뒷부분으로 가면서 조금 더 내용을 실어놨어요. 그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못다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일본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느냐. 2019년에 비해서 너무 오른 것 같은데 라는 기자님의 예리하신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 환차익 외에 일본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일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라는 부분까지 이 내용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투자 의견을 제시했던 컨텐츠가 같이 있습니다. 그거는 더 중앙 플러스에서 함께 한번 구독해 주시면 좀 유용하게 읽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중앙 플러스가 첫 세 달이 2,900원인가 그래요. 백승한테 이디야 커피 한 잔 사주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